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삼성이 테슬라를 인수하면 어떨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를 인수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삼성이 보유한 현금 자산이 많다.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현금이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도 갖고 있지 않을 정도의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 5년 동안 이제 과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 삼성이 조금 성장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정치적 이슈나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오너의 뭐 일단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삼성이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지 못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현금이 계속 쌓여져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정도 되면 삼성이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이 테슬라를 이제 매수를 할 만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삼성도 거기에 후보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이 이제 과거에 자동차에 좀 진심이었던 적이 있죠. 고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자동차 삼성 자동차를 이렇게 출범하시면서 좀 나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뭐 그 오너의 꿈을 좀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이 이런 뭐 과거 전력을 보고 지금 이제 뭐 르노 삼성인데 이름만 빌려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고 삼성이 뭐 자동차도 이렇게 했었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이 내연기관 자동차랑 전기차랑은 완전 다른 차라고 보시면 돼요. 아, 무슨 소리야? 바퀴 4개, 좌석 4개, 뭐 이동 수단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삼성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테슬라를 인수하는 얘기가 아닌 순수하게 전기차 산업으로 진출하게 되면요. 내연기관에 대한 이런 축적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내연기관은 사실 지금 내연기관의 엔진의 기술은 거의 뭐 발전한 만큼 다 발전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이브리드처럼 뭐 전기 모터를 붙여서 한다든지 이런 약간 변화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지. 엔진에 추가적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현재 내연기관 기업들은 거의 없죠. 없고 내연기관의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내연기관 이 자동차들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저도 뭐 자동차를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미션이 매우 중요하죠. 변속기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변속기도 사실적으로 지금 내연기관이 구동할 수 있는 거의 뭐 한계치라고 본다 하나요? 그 이상은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10단 변속기입니다. 10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들이 있느냐?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 이거. 시내 주행 위주로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말 그대로 변속기의 이 단수를 올린다는 거는 좀 연료의 효율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그 동력의 전달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변속기의 다단화를 이뤄놓은 건데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오다 보니까 지금 어떤 구조로 가느냐, 뭐 대표적으로 뭐 무단 변속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처럼 모터를 구동해서 하는 그런 이런 자동차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뭐 엔진과 미션 변속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투자를 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이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는데 저희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무단 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동차로 따지면 변속기가 없죠. 그냥 모터에 이 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고급 이제 럭셔리 브랜드에서 전기차가 나오는 뭐 대표적인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뭐 2단 변속기인가요? 네, 변속기를 2단을 이제 집어넣고 하는데 저희가 뭐 이 완전 고속 주행을 목표로 이런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거는 뭐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냥 과소비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충분히 이런 변속기의 다단화가 안 되더라도 전기차는 충분히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 더 강력한 힘, 강력한 이런 순간적인 파워 이런 걸 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전기차 산업에 뛰어든다? 뭐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은 전기차 전장 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배터리 있죠. SDI 배터리 있고 하만카돈 오디오를 인수하면서 전장 산업에 뛰어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라 하면 말 그대로 전기차라면 이 뼈대 부분은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뭐 타이어야 현재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들 또한 타이어 다 외주 받아서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미쉐린 뭐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필요 없고요. 미션 필요 없다 치면 배터리와 이런 안에 내부 전장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보면 이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핸드폰의 확장형이다 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삼성전자는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는 거는 모터 하나죠. 근데 제가 오늘 그 지인과 말 나눌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 이 전기차 모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포지션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한 번 더 해서 하만카돈처럼 삼성이 뭐가 많다 그랬나요? 현금 자산이 많죠. 그러면 모터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사면 되는 거예요. 삼성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모터까지. 그렇다면 삼성은 말 그대로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삼성이 돈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지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꼭 테슬라를 사야만 전기차로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그말로 착각을 하시는 게 전기차를 삼성이 진입하려 하면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무언가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테슬라라는 매물이 있다면 어떤 관점에서는 전기차 쪽에 좀 선두주자이고 하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다 정도는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은 삼성이 만약에 진짜 마음 먹고 달려든다면 굳이 테슬라를 왜냐면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이지스탁의 생각은 해서 또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삼성은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앨런 머스크는요 테슬라를 팔고 싶어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최근에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테슬라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벌써 그 신호가 나왔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반등에서 최대한 나오셔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뉴스에도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역시는 역시구나 싶은데 왜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물리시는 분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나를 보실 것 같으면요,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훗날 크게 보면 한 번에 이제 퀀텀 점프를 통해서, 두 번의 퀀텀 점프를 통해서 나중에 또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다시 더 큰 상승을 테슬라가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 시간적인 부분, 이런 기회비용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대주주가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분간은 테슬라가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동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고도 앨런 머스크 자체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니, 이 기업의 방향을 주도하는 CEO가 어떤 당장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없으니 일단 자기의 지분을 정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게 올라갈 거야 라고 인디언 기우제를 하시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뭔가 본인들이 접근법이 잘못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팔고 싶어 하지만 뭐 때문인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뭐 때문에 매수자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 부분은 제가 같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요, 테슬라가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런 영업이익률, 좀 다른 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말 그대로 엄청 높은데, 애플의 오마주처럼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상당히 높은데, 근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이제 전기차에 뛰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또 강점인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기존의 자동차 생산 기지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라인만 전기차 라인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땅 파고 다지고 공장 짓고 이게 아니라 변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이런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저는 테슬라 다음으로 국내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쪽에서는 포지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테슬라 말고 루시드 모터스 같은 이런 아직도 따끈따끈한 아직 굉장히 이슈를 끌만한 전기차 브랜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인 브랜드를 따졌을 때 저는 테슬라 다음으로는 오히려 현대기아, BMW 정도를 좀 더 앞에 두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든 애플이든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전혀 피력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와야, 말 그대로 물건이 지금 제가 이거 100만 원에 샀는데 이게 나중에 150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100만 원을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0만 원에 샀는데 나중에도 100만 원이라면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짜리가 나중 50만 원짜리가 돼서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아니면 150만 원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 말은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요,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격을 제값 주고 들어올 사람은 없다. 이 상황에서 앨런 머스크가 할인을 해줘서 판다. 그것 또한 이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도 안 좋을 뿐더러 좀 말이 안 되는 현재로서의 포지션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어떤 다른 대안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아직 한 방이 더 남았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기차로 어떤 한 방이 남았다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테슬라 자체의 약간 카드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어떤 다른 대안들의 완전 자율주행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기대감을 부풀려 놓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까지 미리 생각해서 매각했을 때를 너희들이 조금 매수자들이 감안해서 평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나와야 되겠죠. 물론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방식, 온리 카메라 갖고만 하는 방식으로는 약간 한계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조금 변화해서 기술을 좀 더 부합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관건이 많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보는 이지스탁의 생각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목은 제가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인수하면 어떨까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오늘 제가 통한 지인도 마찬가지로 인수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 의견은요. 인수를 안 하는 게 삼성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왜 삼성이 테슬라를 인수하지 않는 게 삼성에게 도움이 되느냐? 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비쌉니다. 이 가격을 주고 삼성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다른 뭐 많은 영상들 이런 정보 매체들을 통해서 삼성이 테슬라를 인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상상들을 하고 다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CEO라고 생각하면 테슬라가 정말 이 가격을 주고 사야 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 내가 투자했던 게 나중에 더 투자금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 비싸죠. 첫 번째. 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을 얼마에 살지는 모르겠는데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죠. 400 얼마인가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비싼데 그 가격을 환산해서 해서 나중에 미래의 성장 가치까지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어느 정도에 가까운 미래의 성장 가치를 땡겨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분명히 비쌉니다. 이 가격을 주고 산다는 건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의 어떤 가격을 환산해서 산다는 건 속된 말로 포구 잡히는 거예요. 삼성은 뭐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테슬라를 인수하면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곤두박질 칠 확률이 높아요. 테슬라는 지금 살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무리하게 전기차에 뛰어들 이유도 없을 뿐더러. 자, 그러면 저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삼성은 테슬라를 인수하지 않는 게 기업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연 설명들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 이 국내 기업의 기업 정서들이 있습니다. 참 독특한 기업 정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끼리의 이런 유대 관계가 상당히 강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재벌 2세, 재벌 3세들끼리 유대 관계가 상당히 깊어요. 이게 보면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 따님 결혼식에 이재용 회장이 따님 됐고 이렇게 참석하고 이런 것도 보면 그 후 1세대, 2세대 이런 재벌들의 그 자식들이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서로 어떤 암묵적인 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집단을 지금까지 형성해 오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말 그대로 좀 귀족으로 살아온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암묵적인 나름의 룰이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여러분들도 유심히 보시면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SK, 삼성이 뭐 배터리든 전장산업이든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 총수들끼리 만나고 CEO들끼리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한다는 뉴스들을 간혹 보실 거예요. 최근에도 몇 달 사이도 보였고요. 보통 그게 LG와 삼성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는데 이런 국내 대기업들의 정서를 따져본다면 삼성이 전기차에 그냥 진입을 한다? 뭐 테슬라를 인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공장을 설립해서 한다든 간에 하면
현대기아그룹과는 완전 등을 지는 거고, 완전 이제 그때는 경쟁 구도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되는 순간 LG SK는 현대가와 더 단단한 관계로 오히려 좀 삼성을 궁지로 몰아넣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특유의 이런 기업 환경들을 본다면, 경제계 환경들을 본다면 삼성이 그런 무리수를 띄울까라는 생각 또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게 진짜 중요해요. 3번이 과거 구글의 예시를 드려볼게요. 휴대폰. 자, 과거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시장을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휴대폰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나요? 실패했죠. 처참하게 실패했죠. 구글이. 말 그대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이제 쓰면서 OS를 안드로이드를 쓰면서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했는데 말 그대로 삼성전자와 또 다른 뭐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과 경쟁을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삼성 반도체 쪽의 파운드리 쪽을 TSMC에 좀 더 많은 물량을 밀어주고, 많은 거래처들이 밀어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TSMC는 말 그대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니까 TSMC는 only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생산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갖고 있지만 이제 삼성 또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과거 구글이 소프트웨어를 팔던 회사가 하드웨어, 핸드폰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삼성과도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요. 그다음 다른 뭐 노키아나 뭐 다양한 핸드폰 회사들이 있었죠. 뭐 그런 회사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서운한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LG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삼성이 뭐 안드로이드를 써야만 하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OS를 개발하고 그런 내용들도 순차적으로 생기면서 뭔가 좋지 않은, 구글이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을 뺏기는 약간 이런 내용들도 생기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차 공장을 지어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장 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는 하만카돈,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배터리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몇 개만 추가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삼성의 삼성 배터리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인 BMW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로 며칠 전에 BMW 회장이랑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또 6개월 만에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다는데, 그렇다면 BMW과 삼성이 지금은 우호적인 관계인데 삼성이 전기차로 진출함으로써 적이 되는 거거든요. 삼성 전기차, BMW랑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BMW 입장에서는 과거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될 거고, 지금 삼성전자는 배터리를 납품하는 과거의 구글에서 휴대폰을 만들겠다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를 만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은 테슬라를 인수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거다. 오히려 저는요, 테슬라가 구글의 포지션을 절대 잡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전기차 전체 완성차에 관심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전기차를 하나의 어떤, 우리가 뭐 휴대폰의 확장형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전기차를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왔듯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삼성전자의 롤모델이 되는 게 훨씬 더 기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조금 전에 뭐 오디오 쪽에 하만카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배터리 SDI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전장산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맞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요 미래의 전기차를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동 수단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건데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지금 구매하시면 운전을 대부분을 직접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3, 자율주행 4를 활용해서 뭐 어느 정도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래의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얘기 나올 때 핸들이 없이 만들겠다 얘기 뉴스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그 얘기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저는요 전기차를 나중에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로봇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동 수단하는 로봇.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확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있지 않나요? 뭐냐면 불과 한 6개월 전쯤, 6개월에서 1년 사이 전쯤에 로봇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유림 로봇부터 해갖고 뭐 유진 로봇인가 뭐 해갖고 많았었죠. 무슨 로보틱스 하고 그다음에 로보 하고 많았는데 그 중에 삼성이 로봇 기업을 하나 인수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뉴스가 나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삼성이 로봇 기업까지 인수를 하면서 전장 산업에 어떤 추가적인 퍼즐을 하나 더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제가 우려하는 바대로 구글의 길을 가지 않고 구글이 과거 휴대폰 사업으로 했다가 망해왔던 그런 사업의 흐름으로 가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꽉 잡아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그렇게 좋은 먹거리로 볼 필요도 없고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뭐 유튜브 영상 몇몇 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제 지인도 오늘 통화한 지인도 삼성전자가 테슬라 인수하면 어떻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재용 회장이라면요 테슬라는 안 삽니다. 살만한 매력도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테슬라가 그거를 어필을 나중에 해서 또 막 한다?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테슬라만이 구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테슬라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완전 자율주행과 현재 레벨 3, 레벨 4까지의 내용은 완전 틀려요. 여러분들이 레벨 4랑 레벨 완전 자율주행이 뭐 격차가 요만큼만 더 하면 되겠지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 기술의 격차는 어마무시합니다. 저희가 쉽게 말해서 제가 전투기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뭐 4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 이런 얘기, 뭐 3.5세대 전투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은 4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랑 싸우면 뭐 비빌만은 한데 약간 부족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세대 전투기 한 대가 4세대 전투기 한 편대를 그냥 다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기술의 격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뭐 미국의 B-21인가요? B-21 그 새로 스텔스 전폭기가 나왔는데 중국이 난리가 났죠. 왜? 과거에 B-52 뭐 포켓 뭐 B 이거랑 수준이 달라요. 말 그대로 옛날에는 무슨 뭐 새 한 마리, 큰 새 한 마리로 레이더에 잡혔으면 지금은 모기 한 마리로 잡힐까 말까 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냥 내 머리 위에 저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레이더 눈으로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레이더를 볼 건데 레이더로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깜깜이로 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기술의 격차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지금 자랑하는 레벨 4 정도의 그 자율주행이 시내에서 이렇게 뭐 다 되려면은 카메라 갖고는 제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테슬라도 보완을 할 것이고 그런 단계들을 차차 밟아갈 건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견줄 수 있는 게 웨이모라고 구글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있으면 거의 뭐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온다 막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항마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은 과거에 휴대폰 사업으로 말아먹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걸로는 접근을 안 할 거예요. 얘들은 역사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장악을 하는 게 실질적인 시장을 먹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듯이 IBM 컴퓨터 회사가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그 윈도우를 넣으면서 얘들은 뭐 저런 소프트웨어 회사 하나가 뭐라고 우리는 컴퓨터를 만드는 데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IBM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돼버렸죠. 왜? 이 IBM처럼 컴퓨터를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부품이나 키보드나 이런 걸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 윈도우 시스템으로 이 생태계를 장악하면 얘 생태계를 다시 뚫기 들어오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게 애플이 대단하다는 거죠. 애플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도 갖고 있으면서 소프트웨어, iOS로 얘네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환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글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갖고 있지 못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포지션이죠.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까지 뭐 완벽한 실패라고 말씀드리긴 좀 모호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콘솔 게임기 시장에서 지금은 엑스박스죠. 실패를 맛봤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연명을 하고 있는 건데 얘들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쪽으로 진출했는데 여기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대항마가 있었는데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엑스박스를 그나마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회사가 아니었다면 엑스박스는 아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삼성은 하드웨어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글의 예시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제가 한번 제시를 하고요. 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산업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까지 같이 함께 해서 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지금 삼성 SDI의 가장 강력한 고객사는 BMW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추가 부연 설명인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겠다 하면 BMW는 적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하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자국 기업 우선주의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전기차에 뛰어듦으로써 삼성의 가장 우군이었던 BMW과의 등을 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BMW가 어느 나라 기업인가요? 독일의 대표 기업이죠. BMW이라는 회사가 BMW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BMW 산하에 미니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도 있고 롤스로이스도 BMW 그룹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 다음에 뭐 아우디 그룹 폭스바겐 그룹도 이제 BMW가 다르게 있을 거고 벤츠도 있을 거고 막 다양하게 있을 건데 전부 독일 기업이잖아요. 물론 벤츠는 대주주가 중국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삼성이 뛰어듦으로써 독일 기업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 정세가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책으로 욕을 먹고 있고 유럽과의 균열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가 겁도 없이 테슬라를 비싸게 삼성전자가 갑자기 사서 뭐 어째서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뭐 배터리도 갖고 있고 뭐 오디오 쪽에도 갖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갖고 있고 뭐 하니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다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자동차 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좋게 안 보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전기차에 직접적으로 뭐 혜택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삼성전자가 전기차 하나로 인해서 백색 가전이나 반도체나 다른 산업 분야가 아마 엄청난 피해를 갖고 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독일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뭐 프랑스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탈리아 다 똑같을 겁니다. 삼성이 전기차 진출해서 우리가 뭐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하겠다 하면 삼성전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뭔가가 각국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요거 얻으려다가 이만큼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굳이 자기 눈가를 찌르는 이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왜? 이거 말고 전기차를 안 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안 굴러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 이렇게 주위 분들의 얘기를 하면 이런 약간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말 얻을 게 많은 건지 잃을 게 많은 건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양손에 올려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자를 할 건데 내가 손실 날 확률이 많으면 안 해야겠죠. 내가 이익보다 손실 쪽이 비중이 더 크다면 안 해야겠죠. 그럼 바보 같은 투자를 왜 합니까? 근데 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뭐 100%는 투자가 승리하는 투자가 없으니까 한 7, 80%는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해야겠죠, 물론. 근데 지금 이 구조는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살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다면 저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대감, 뭐 저보다 삼성의 수뇌부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왕 말씀드린 김에 이왕 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아까 뭐 테슬라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그래도 뭐 가장 앞서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력이 제가 아까 뭐 4세대, 5세대 뭐 이런 전투기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조금 제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애플이 전기차는 몇 년 후로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애플이 자율주행은 포기했다 그랬죠. 우리는 자율주행은 안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이 지금 이 테슬라를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은 애플, 삼성전자 뭐 몇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 현금을 뭐 한 100조 가까이 되는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자, 애플이 말 그대로 자율주행을 포기했죠. 그렇다면 애플은 하드웨어를 갖고 가는 기업이지만 소프트웨어까지도 같이 갖고 가는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소프트웨어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애플 입장에서는 위험한 얘기이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애플이 그렇게 얘기하고 몇 년 뒤에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테슬라가 애플에 인수될 가능성이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인수할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나 애플은 같은 미국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 미국 테슬라를 인수하는 그림보다는 애플이 인수하는 그림이 훨씬 더 나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애플은 말 그대로 자율주행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자율주행의 그 기술력의 바탕으로 애플도 기술력이 좋은 회사니까 조금만 보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 방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플은 테슬라를 인수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매각된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후보군은 저는 애플을 선택하겠습니다. 삼성은 하지 않는 쪽으로 말리고 싶은 거고요. 삼성이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삼성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삼성이 해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고 또 몇 년 후에 또 어떤 상황이 변해서 애플이 안 할 수도 있고 또 삼성이 역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어디선가 이제 듣고 보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물론 제가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100%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이 친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